자, 그러면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보험 상담소 문 열어주시죠.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얼쑤. 보험 보소, 보험 보소, 보험 보소. 좋다. 오오. 자, 이번 주에는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하지정맥류는 보기가 좋지 않아서 치료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인데요.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돼서 동맥을 통해 우리 몸속 곳곳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건 이때 혈류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하는 판막이 손상되면 피가 역류하게 되고요. 정맥이 늘어나 마치 혹처럼 꼬불꼬불하게 변하는데요. 위험한 건 혈전이 생겨 몸 안을 흐르다가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만약 혈전이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뇌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에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부종, 피부 착색, 하지 궤양이 생겨 상처가 낫지 않기도 합니다. 증상을 조금 알아보면 무거운 느낌이 나고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아리거나 아픈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특히 새벽녘에 종아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계속되면 검사를 꼭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미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완치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또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요. 지금 이윤희 님이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실핏줄이 여기저기 줄지어 있는데 이것도 하지정맥류로 봐야 될까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맥을 한번 진료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그 당시에 주셨었습니다. 윤희 님도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정맥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음. 중요한 거는 하지정맥류가 실손해서 보장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오. 그렇죠. 지금은 보장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입한 실손이 네. 안타깝게도 2016년도 1월부터 16년 12월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가입한 실손. 네. 하지정맥류 보장이 안 돼요. 왜 그 해는 안 돼요? 네, 하지정맥류가요. 아주 잠시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라고 보험회사가 약관을 쓱 하고 바꿨었어요. 아니 판막이 고장 난 건데 이게 어떻게 외모 개선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석을 해서요. 사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1년 후 다시 하지정맥류는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제 얘기도 아닌데 벌써 화가 나요. 네, 이 맞아요. 하지정맥류 수술은 심정외과 선생님들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흉부외과를 개원해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지정맥류 수술이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하지정맥류를 단순히 외모 개선 목적으로 실손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마자 심장외과 선생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 멋지시네요. 네. 실손 처리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수술을 꺼려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랬다가 합병증 생기고 그럼 누가 책임질까?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하지정맥류는 너무 다행히도 실손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는 급여 수술보다 비급여 수술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질환인 만큼 급여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은 보기 드물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급여 수술은 직접 종아리에 칼을 대고 하는 수술이에요. 무섭죠. 발거술이라고 하는데 피부를 작게 절개를 한 뒤 문제 혈관을 직접 빼서 제거합니다. 그럼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돼요.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하는 비급여 수술이 많은데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으로 상처가 남지 않는 비급여적인 수술 치료를 많이 한다. 네. 그러면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란 얘기네요. 네. 수술 종류를 좀 설명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수술은 배나실이라는 치료인데요. 혈관 내부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생체 접착 물질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주입해 내벽을 붙여서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법입니다. 열이나 물리적 손상이 동반되지 않아서 통증이 거의 없고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싼 수술에 속하죠.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쪽 다리당? 한쪽 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클리라 베인이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배나실과 마찬가지로 비열 치료예요. 인기가 조금 있었다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유는 STS 용액, 즉 혈관 경화제를 문제 혈관에 주입하면서 동시에 내벽에 물리적인 자극을 유발해 꾹꾹꾹 눌러요.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법인데요. 배나실과 비교해서 저렴은 해요. 하지만 사용하는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데에는 다리 한쪽만 제한이 돼서 배나실만큼 인기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 방법인데 어쨌든 금액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소미 전문가가 말씀해주신 클라리베인이라는 네. 것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더 인기 있는 건 한쪽 다리당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하는 배나실이라는 수술이 인기가 많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과 관련된 판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음. 이 보험사 측에서는 접착제로 혈관을 붙이는 걸 수술로 해석하지 않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제정맥 폐색술, 즉 배나실 치료가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한 분쟁 사례였는데요. 피신청인 즉 보험사 측에서는 약관상 수술의 해석에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아니고 천자, 그러니까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또는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그런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지간에 혈관을 일부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수술이지. 근데 그 없애는 게 접착제를 붙여서 없애요.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렇다고 색종이를 스케치북에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걸 어떻게 수술을 안 하려고 봐.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멋진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 사건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 그러니까 그간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요. 약관 수술에 해당하는 여부는 인체를 절단이나 절제, 뭔가를 해야 돼요. 천자만을 본질적인 결정적 요소라고 보였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의 존부만 살펴 판단할 것이 아니다. 문제되는 치료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죄송해요.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지금 예전 치료 기술을 대체하는 신의료기술로 평가했고 그걸 수술의 정의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해석이 인정돼서 질병수술비에 또한 지급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보험은요. 약관의 정의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 말은 약관의 정의에 다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인체를 절단하지 않아도 이제는 수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미 전문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절단이나 절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신의료 기술은 안전성이나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그런 신의료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술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수술로 인정을 했다. 정답. 네. 어떤 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판사님 성함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요 판사님 굉장히 멋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입장, 현실이 바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현실적인 입장들을 고려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판결문에서는 이소성 몽고 반점에 대한 레이저 치료에 근거하고 티눈 냉동 응고술, 갑상선 결절 고주파 열 치료술,
모두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자주 다뤘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결이 정말 멋진 역할을 해줬던 것 같고요. 수술의 정의가 꼭 인체를 절제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옛날 얘기예요. 소비자를 위한 해석을 한 판사님들의 판결문을 보면 아픈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에 늘 놀라게 되는데요. 이 모든 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좀 좋아야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장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받을 일 없는 게 좋은 보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렇죠. 네.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보험이라는 게 뭐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보험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리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낼 수 있는 보험, 끝까지 낼 수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장이 넓은 보험. 이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네,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내가 아팠을 때나 아니면 어딘가가 불편해졌을 때 나 이거 보장받을 수 있나? 했는데 안 돼. 그게 아니라 맞아요. 받을 수 있나? 했을 때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보험이 좋은 보험이다라는 말씀. 중요한 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수술비라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있고요. 매번 주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세분화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조금 체크하면 좋은데 그러기 힘드실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잘 되고 넓게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비싸지잖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맞아요. 비싸져요. 근데 100원에서 500원, 맞아요. 1000원, 만원 이렇게 네. 비싸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조금씩 비싸질 맞아요.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씩 비싸지는 걸 찾아주는 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돈키호테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오늘 할 일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 아주 물 흐르듯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지정맥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은 배나실 치료법. 이 가장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배나실 치료법은 비싸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수술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 분쟁에서 신의료 기술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체를 절제하지 않더라도 수술로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 그렇다는 얘기는 수술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잊지 말고 여러분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3부에는 뾰로롱 하지정맥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4부에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의 암 조직 치료 한 달 만에 사라졌다. 이 뉴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료법이기도 한데, 자, 중입자 치료 어떤 건가요? 네,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그리고 항암제를 활용한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요. 네. 중입자 치료는 이 가운데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으로 암덩어리에 충격을 줘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 방법이죠. 네. 과거에는 X선이 널리 사용됐다면 최근엔 입자를 이용하는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입자 치료란 무거운 입자인 탄소 입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치료 횟수를 절반 가량 줄였고요. 네. 2차 발생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올해 4월에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요. 연세의료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 암 환자의 암 조직이 정말 치료 한 달 만에 사라졌다고 해서 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암 조직이 사라졌다 그러면 진짜 암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암 치료에 쓰이는 엑스레이는 노출 순간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암을 없애는데 효과적이지만 암까지 가는 사이 정상 세포들도 많이 없어져요. 중입자의 강점은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 세포만 제거를 합니다. 마치 표적 항암 치료 같은 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최고. 1954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 로런스 버클리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양성자 비모로 환자를 치료했거든요. 중입자 치료도 사실 1977년 시작되었는데 오래전이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입자가 무거운 중입자는 당시 다루기 힘든 기술이었어요. 네, 파괴력이 강하지만 조절이 힘들어서 정상 조직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선 안전한 양성자 치료가 암 치료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 중입자 치료 도전을 이어간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에 국립의학연구소를 세우고 1994년 첫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어요. 개발에만 10년이 걸린 프로젝트였고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 4월 국내 첫 중입자 치료를 시작한 연세 암병원은 도시바에서 체류 기술을 도입했고요. 2027년 부산 기장에 중입자 치료센터를 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기기 가격만 1,500억 원이 넘고 치료 횟수 12회 치료 비용이 5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이지만 환자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전립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중입자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올해 말부터는 대상 암종을 좀 늘려 나갈 계획이라는 건데 어떤 암들이 대상이 될까요? 네, 현재 연세 암센터에선 5개월 만에 82명이 중입자 치료를 받은 상태고요. 아직은 전립선암만 치료할 수 있는데도 대기 환자가 65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달 만에 다 없어졌다 그쵸. 보니까. 예, 꿈의 암 치료라는 호칭까지 얻은 이 중입자 가속기는 무게도 220톤, 지름이 20m에 달합니다. 두 분 기기팔로 오신 거 아니죠? 아 이게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기기 진짜. 광고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3천여억이 투자됐습니다. 네. 첫 깜짝이야. 성적표만큼 어. 기대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전립선암이 있던 자리가 수술을 한 것처럼 모두 사라졌고 아무런 합병증도 없다는데요. 누구나 이 치료를 받고 싶겠지만 워낙 고가의 치료여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라는 점이 참 안타깝기만 한 거죠. 네, 이제 맞아요. 국내에서는 시작이라고 하니까 두 네. 분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분이 이렇게 광고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이렇게 큰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기도 하고요. 정말 음. 크고 엄청 좋거든요. 음.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췌장암, 음. 간암, 폐암 같이 숨을 쉴 때 움직이는 장기의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장 이익재 선생님께서요. 췌장암의 경우 기존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잘 안 듣는 난치성 암, 그러니까 간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부터는 간경화라든지 간 기능이 약화된 환자분들을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도 해요. 암 치료는 계속 발전되고 있어 너무 기뻐요.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치료가 굉장히 장비도 엄청 크고 엄청 비싸고 신약이죠. 그러니까 이 비싼 치료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 치료비로 인한 또 하나의 고통이 생길까 사실 우려가 큽니다. 네. 이제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네. 기기 광고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좋은 거 알겠어요. 네. 좋은 것도 알겠고 이 기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암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네. 근데 희망과 함께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사실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치료를 받는다? 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보험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입자 치료를 받고자 평소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으려면 어디에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좀 마음 놓고 보험을 들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두 분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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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선은 음. 우리 보험에서는 항암 방사선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 네. 하지만 이 대부분 보험 증권들을 보면 이 방사선 보장은 크게 되어 있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아도 1,000만 원 이상 가입이 쉽지도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때문에 누구나 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는 질문에 답이 뭔지 아시겠지만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가능한 뭘까요? 암 진단금. 이 중요도가 사실은 점점 커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항암 방사선 특약에서 보장은 되지만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항암 방사선 특약이라는 것 자체가 금액이 적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특약 자체가 사실은 많은 한도를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이 충분하게 있으면 다른 특약들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방사선 치료비가 100만 원 있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작은 그러니까 저렴한 담보들을 좀 크게 넣어주세요. 그럼 방사선 치료비를 많이 넣어드리거든요. 그래도 정말 가득 넣어도 1,000만 원이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거의 대부분이 500만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을 가장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도 얼마 든다고 했죠? 전립선암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도 가능해질 거고 간암도 가능해질 거고 췌장암도 가능해진다고 하죠. 그럼 그건 얼마나 들까요? 더 적게 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뭘까요? 진단금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진단금을 크게 가져가는 게 사실은 이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입자 치료가 조금 더 대중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병원들에서 이제 그 기기를 들여놓고 기기 홍보 대사님들 들여놓고 이제 조금 더 그 치료를 많은 분들이 받고자 한다면 그럼 특약 비용도 올라가겠죠. 안 그렇죠. 그럴까요? 특약 비용도 올라갈 텐데 그래서 특약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특약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고 김소미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비를 보증하자. 그렇죠. 진단비를 가장 많이 해놓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실 내가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받든 표적 항암 치료를 받든 어쨌든 그거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암 진단을 받으셨다라는 전제잖아요. 어떤 치료를 받을지 우린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 진단비를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 암 정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중입자 치료와 관련해서 암 진단금, 어쨌든 어떤 치료를 받든 암을 진단받았다라는 이야기니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모르니 일단 진단금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하지정맥류는 수술이며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을 제외한 실손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네, 4세대 실손도 되고요. 네. 둘째. 수술의 정의는 절단만 있는 게 아니다.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붙이는 치료도 수술에 해당한다. 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